여러분들 사진 보여드리면 그 사람 할 거예요.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요. 얼마 전에 윤석열과 러브샷 했던 그 베트남 주석 이번에 사임했네. 한국 갔다가 먼저 한국 갔다가 그 무슨 자기들끼리 이렇게 사인한 거에 방명록에 지금 잉크도 안 말랐을 텐데 사임해 버렸네. 왜냐하면요 베트남이 굉장히 이란보다 더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베트남 주석을 영빈권으로 불러서 극진한 대접을 했어요. 저분 이름이 응우엔 수언 푹 국가주석이에요. 난 절대 못 외워요. 내 머리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사임했어. 베트남이 이제 중국하고의 무역이 적자로 돌아섰잖아요. 그 이후에 베트남이 흑자 규모가 가장 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무역하고 맞아요. 있는 나라들 중에 흑자 규모로는 1위 국가가 1위. 됐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때 김건희 대통령께서 친히 베트남 주석한테 비자 문제를 살펴봐 달라고 요청할 정도에. 정말 한 치 앞도 못 보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윤석열이요. 이제 그 베트남 주석을 상춘제로 데리고 가면서 손을 꼭 잡고. 저 산이 연인처럼. 손이 저는 사실 저 누구 손이지? 왜냐면 이게 대통령실 공식으로 올라온 사진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영부인 손을 꼭 잡은 건가 했더니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윤석열이 취향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진짜. 아니 그 어떤 어느 나라 대통령도 저렇게 손을 잡고 걷지 않거든요. 이게 좀 어색하긴 하죠. 저렇게 꼭 손을 쥐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나서 그 상춘제로 올라가서 찍은 역대급 모질이 사진. 베트남 국가 주석을 모셔놓고 사진 찍는다는 게 지가 센터. 그리고 중동 가서는 김건희가 센터. 아니 저런 사진 보면 기분 안 나쁜가요? 부끄럽죠. 아니 근데 그래도 베트남은 뭐 휘하 관리들의 법을 위반한 것을 본인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거잖아요. 부럽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진짜 부럽더라고요. 자, 그 김건희 관련해 갖고 이성윤 현재도 검사입니다. 지금 좌천돼서 이제 법무연수원 이런 데 가 있지만 그 이성윤 검사가 언론이 인터뷰를 해요. 난 이성윤 목소리를 모르거든. 언론 인터뷰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누구랑 했느냐? 우리 영일이 형. 여기서 나온 키워드가 뭐냐면은 소환 불응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마땅하다. 그 말고도요 어마어마한 역대급 폭탄 발언을 했어요. 현직 검사요. 저번에 그러니까 중앙지검장 하던 시절에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던 그때 자기한테 전화를 걸어서 검찰총장이 직접 전화해서 너 정신머리가 있냐 없냐 뭐 이런 소리를 했다.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그때 한동훈 검사를 수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성윤 지검장이. 그러니까 너 지금 정신머리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막 그렇게 화를 냈었다고 했죠. 그때 그 인터뷰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이성윤이 한 말이에요. 제가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니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선 전에 김 여사에 대해서 소환을 통보했고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또 대선 전에는 대선 후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했다고 하고요. 검찰이 출석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소환 불응했다는 거야. 이 문제는 간단하다 생각합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찰 출석을 요구에 불응한 사람이 있다면 원칙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현직 검사장이 하는 말이에요. 이런 그 호연지기가 대선 전에 있었다면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약간 그 부분이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공중파 방송에 나와서 이 정도 발언을 했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거죠. 작심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이야기하는 것 중에 그런 거예요. 당시에 윤석열 가족을 수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건이. 윤석열 장모, 윤석열 부인 이러고 거기다가 한동훈 측근의 그 검언 유착까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고발 사주까지.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핵심이고요. 원래 검찰 내부 문화라는 게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만약에 동료 검사의 장인이야. 그러면 지나가는 말로 야 그게 누구 검사 장인이래. 이 말만 해도 서로의 신호가 된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 이거는 그냥 덮고 넘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신호가 된다는 건데 이 사람이 검찰총장의 장모라는 걸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어.
어떤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 맥락이 뭐냐면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었다라는 이야기에 대한 반론이에요. 일단 그건 알고 들으시라고.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물론 이성윤 지검장이 인터뷰한 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서 분위기가 아니었다. 당시에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라는 게 그냥 일반 국민이 듣기에는 그 분위기라는 게 있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 상황을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윤석열이 사실상 막고 있었다는 다른 네. 이야기예요. 내가 비겁한 건 두 번째라고 생각이 들고 윤석열이 자기 가족 자기 측근 수사 이게 한동훈 수사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검장한테 전화해서 막말한 사람이라고 쇼하지 마라. 맞아요. 그때 그랬죠. 정신머리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이 예를 들어 이 사건에 대해서 나는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건 다 거짓말이라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분위기는 어마어마하게 살벌하게 만들어 놓고 뭐 쇼하지 말라 같은 한동수 감찰부장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예. 그 책상에다 다리를 놓고 했었고요. 이성윤한테 했다는 바로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나머지 검사들이 윤석열 무서워 수사를 했겠느냐 이런 분위기고요. 그다음에 할 말 있으세요? 아니요. 본인 가족의 비리를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지침을 준 기억이 전혀 없대요. 언론은 예를 들면 내가 수사 지휘를 안 할 테니까 뭐 엄정하게 수사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보도로 나오지만 실제로 검찰 내에서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막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만 해봐 이런 분위기인 거지. 수사를 하려고 하면은 쇼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손을 대냐고. 그게 친윤석열이든 아니든 간에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장모 관련한 사건을 대검에서 대형 문건 만들어서 대검을 장모 로펌으로 만들었다는 그때 그 보도가 있었잖아요. 예. 네. 그 분위기도 이야기를 했고요. 윤석열이 한동훈 수사한 이성윤한테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 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저번에 이성윤이 저기 검찰 출석하면서 예. 나한테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 왜냐하면 윤석열이 이성윤보다 나이는 많은데 이성윤하고 윤석열하고 동기예요.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는 이성윤 입장에서는 사실 만만한 사람이에요. 박범계가 아마 윤석열하고 동기죠 또. 근데 윤석열이 나이가 더 많죠. 그러니까 성렬형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이 과정들이 있는 거라서 내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지만 이 정도는 하겠다고 작심하고 나온 거죠. 현직 검사장이라니까요. 직급은. 현재는 지금 귀양 가 있지만. 네.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참네. 그러면서 이성윤이 한 말이 중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대통령이 된 셈이래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윤석열 징계권이에요. 윤석열이 채널A 사건 등에 관여를 해가지고 수사 방해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감찰하고 그러면서 수사 방해했다고.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징계를 걸었는데 정직 2개월이 나왔잖아요. 정직 2개월로 부족하다는 판결이 나왔어. 예, 예. 여기에 대한 이성윤의 말입니다. 중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대통령이 된 셈이다. 완전 윤석열을 제대로 까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성윤 그 검사장 이야기는 정직 2개월은 이렇게 가벼운 처벌이 아니다. 굉장히 중대한 비위가 있었을 때 내리는 그 징계이기 때문에 그것도 부족하다고 내렸던 법원 판단을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큰 범죄를 저지른 비위를 저지른 사람이 지금 현직 대통령이 됐다. 이런 뜻이죠.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민영배 의원 등이 주장했던 일부가 주장했지만 민영배, 김두관 이런 분들 몇 명 안 돼요. 윤석열 총장 국회에서 탄핵해야 된다고. 그 상태 되면 윤석열 못 나왔다. 대선에 못 나왔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뭐 지나간 이야기 하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 지금은 이성윤이 보기에 본인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프레임이 그거잖아. 이성윤은 친문 검사. 윤석열은 반문 검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사실 아니라고 난 보고요. 지금 현재 친윤 특수부 검사들은 민생 사건 수사하는 게 아니라 보복사에 집중하고 있다. 맞잖아요. 월성 원전부터 시작했던 게 지금 뭐 저 월북 공무원 월북 뭐 사건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수사에 올인하고 있잖아. 예. 박근혜 국정농단 검사가 특별검사가 40명이었는데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 최소 검사만 60명. 이런 애들은 지금 민생 사건 수사 안에서 민생 사건이 밀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바른말하는 검사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실의 하부 조직처럼 움직이는 검찰에 대해서 반감을 드러내는 일부 검사들에 대해서 검찰 조직이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지금 탄압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임은정 검사 있지 않습니까? 임은정 검사한테 이번에 심리 검사 받으라는 명령이 떨어졌대요. 심리? 예, 그러니까 너 제정신이 아니니까 정신과 검사 받아봐라. 그게 일종의 이제 그 7년마다 그 재임용 어떤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 과정 중에,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명령하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제정신으로는 그런 짓 못 하는 거니까 심리 검사를 받아라. 그러면 그 어디 심리 검사를 받는 병원도 지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결격 사유가 생기면 그냥 자동 퇴직이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검찰이 굉장히 크게 탄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력하게. 자, 알겠습니다. 여기다 한동훈 한 숟갈 던져볼까요? 한동훈 이따가 또 따로 나와요. 배혜림이랑 엮어서. 한동훈이 이재명 대표에 관련한 의혹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끼어들죠. 사진을 몇 개 볼게요. 그래서 한동훈이 이재명 대표의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조사를 받아봐야 되는 거고, 재판을 받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비판이 너 수사팀장이냐예요.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김성태가 이재명 대표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하니까 한동훈이 말 맞추기 신호다. 아, 진짜 저런 발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소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국회에서 이제 설명할 때도 굉장히 장관답지 않은, 뭔가 검사가 사건 설명하는 듯이 해서 의원들이 굉장히 다 불쾌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체포동의안 반대표가 많이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검사라는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윤석열하고 똑같은 맞아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저런 식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 계속 사실은 저거 가이드라인이거든요. 예.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한 말이 아래 검사들한테는 가이드라인인데 빨리 치우시고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한동훈 저 얼굴은.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해요. 깡패를 잡아오는 배우가 아니라 깡패 배우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검사 때 했던 버릇을 법무부 장관 때도 하고 있어서 지금 주변에서는 한동훈 촉새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언론들이 인터뷰를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완전히 다 단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은 보지 마시고, 이 대표님이 수사받는 사건으로 기소된 분들도 많으시고 구속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압박감에 목숨을 잃은 분도 계시죠라고 말을 하는 게 마치 이재명이 사주에서 사망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문제고요. 지들 수사가 문제였지 사실은. 그렇죠. 근데 멀쩡한 기업을 사냥해서 주가 조작하고 돈 빼돌리고 정치인에게 뒷돈 주고, 그리고 북한에 몰래 돈 준 범죄인이 수사받다가 해외로 도피하면 최선을 다해서 잡아야 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입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이 깡패 잡아오는 배후가 아니라 깡패의 배후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사실은 언론이 가만히 있어야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추미애 장관이나 박범계 장관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말만 하면 수사 개입이네 뭐네 하고 언론에서 엄청 때려잡더니 지금은 한동훈이 하는 말을 다 받아 적고만 있는 거예요. 저거는 일종의 동의라고 생각하고 저 말을 더 많이 퍼뜨리기 위한 언론의 의도도 있다고 네. 생각이 드는데 왜 그때와 지금 이렇게 다를 수 있냐는 겁니다. 옳거니 그 이유는 이따가 다른 주제에 또 나와요. 혜림이랑 동훈이 이야기. 자, 어쨌건 간에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건희 다시 한번 말할게요. 한동훈하고 윤석열한테 하고 싶은 말이에요. 대장동에 그렇게 많은 검사들이 등장하고 실제로 대장동 사건의 원류에는 윤석열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공정한 것이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 부인이 주가 조작 사건에 다른 공범들이 싹 감옥 가고 재판받고 있는 중이고 1, 2차 주가 조작에 다 동원된 사람이라고 하면 검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김건희는 안 나오잖아요. 김건희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하는데 아무런 제한 사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주가 조작도 그렇고
검찰이라고 하는 자가 최소한 한동훈이는 입을 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이제 교원 영색이라고 하는데 조삼모사이기도 하고 마치 죄가 있는데 수사 안 한답니까 같은 논리 펴고 있잖아요. 그 논리를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윤석열, 주가조작 김건희한테 들이대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최소한 한동훈이라고 하는 자는 자기 핸드폰 비밀번호 안 까서 범죄 혐의자가 그러니까 무혐의가 돼서 법무부 장관까지 올라간 자예요. 저런 말 하고 있을 때 이재명 대표한테 마치 무슨 죄가 있는 것처럼 수사팀장인 것처럼 심지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있을 때 바스락거리는 돈 세는 소리를 이야기하면서 마치 검찰 수사팀장인 것처럼 나와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 수사력을 윤석열, 박영수, 김건희한테 쓰라는 이야기 해주고 싶은 거예요. 김건희 체포영장 치면 안 됩니까? 역대 우리가 최근의 대통령들 김영삼부터 시작해서요. 아니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노태우 때부터 시작해서 최측근이나 가족들 구속 안 된 사례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김건희 구속해서 수사할 수 있는 겁니다. 얘네들은 지금 그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야. 김건희가 아니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 이성윤의 이야기처럼 수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처럼 네. 이 검찰이 김건희를 수사해서 포토라인에 세우고 최소한 주가 조작으로 처벌할 수 있어야 윤석열의 말이 한동훈의 말이 타당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뭘 몰라 이 새끼들은. 최소한 군사 독재 시절에도요. 여야 공평하게 수사를 했다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저러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